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여러분,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라는 말 아시죠? 요즘 세상에 맞이고 막내고 차별하며 크는 일들은 별로 없다고 하지만 사실 여전히 그런 차별들이 있는 곳도 많은데요. 차별 대우하던 한 사람의 비참한 말로를 목격하게 되면서 참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보았던 그 사건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요. 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저에겐 여동생, 남동생이 있었는데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부모님께선 저희 세 남매를 정말 사랑으로 키워주셨어요. 그렇지만 저희 가족 내에서도 갈등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할머니 때문이었는데요. 그때 당시 할머니, 할아버지 함께 살고 있었는데 할머니는 정말 엄마한테 시집살이를 독하게 시키셨습니다. 어릴 적에 매번 할머니가 엄마에게 화를 내고 엄만 구석에서 눈물만 흘리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나마 저희가 크고 나선 할머니가 못되게 굴 때면 저희 삼남매가 나서서 막아주기도 했어요. 그래도 남동생이 그러면 할머니는 별말을 하지 않으셨지만 저나 여동생이 할머니에게 뭐라고 하면 할머니는 엄청나게 화를 내시곤 했습니다. 그날도 엄마에게 쉴 틈 없이 마구 집안일을 시키시는 할머니한테 제가 화를 냈었어요. 할머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엄마 아까까지 밭일하다가 겨우 들어왔는데 또 뭘 하라고 시키시는 건데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우리 엄마 쓰러지는 꼴이라도 보고 싶으신 거예요? 어디 여자가 함부로 소리를 질러? 어디서 감히 말대꾸야? 내가 시킬만 하니까 시키지. 어디 여자가? 요즘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할머니도 같은 여자면서 왜 그러시는 건데요? 하여튼 간에 네 애미가 널 이렇게 키워가지고 애들이 아주 망아지 마냥 날뛰는 거야. 어디 여자가 말이야. 할머니는 정말 말 한마디도 통하지 않을 정도로 고지식하고 가부장의 끝판왕이었습니다. 그런 할머니의 시집살이에도 엄만 묵묵히 할 일을 다 하시곤 했었어요. 아빠도 할머니를 막아주려고 중간에서 많이 노력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아빤 원래 성격이 순하시고 화도 한번 제대로 안 내시는 분이었는데 한 번은 엄청나게 화를 내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할머니 시집살이 때문에 아빠가 화를 내신 거였습니다. 어머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이 사람만큼 집에 잘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왜 그렇게 부족하다고만 하세요? 제가 이 사람한테 미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으이구, 이 문디기 자스가. 자고로 남자가 됐으면 여자를 꽉 잡아 다스릴 줄 알아야지. 어디서 지 마누라 편을 들고 있어? 저 여우 같은 게 내 아들을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마누라한테 정신 팔려도 이 애미 말을 들어야지. 어머니, 어머니나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만 좀 하시라고요. 그렇게 크게 아빠가 화를 내고 난 다음에도 할머니는 전혀 바뀌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어린 제가 보기에도 엄만 하루하루가 고단하고 힘들어 보였어요. 제가 어떻게든 집안일이며 도와드리려고 했지만 다 도와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다음해 초등학교 6학년 때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땐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집안을 답답하게 하던 장본인이 이제는 없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제 마음이 홀가분해질 지경이었어요. 정말 전 할머니 같은 사람은 절대 안 돼야지 그렇게 다짐을 했었답니다. 그 후로는 정말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있었어요. 아빤 다정다감하시고 늘 가족을 먼저 챙기셨고 엄마도 시집살이에서 벗어나니 한결 마음이 편안해지신 듯 했습니다. 아빤 성실하고 근면한 분이었는데 딱 한 가지 단점이 있으셨어요. 그건 바로 술을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였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엔 물려받은 땅까지 해서 농사를 짓다 보니 정말 하루 쉴 틈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는
그전보다 훨씬 더 바빠지셨죠. 하루는 제가 엄마가 아침에 만들어 놓은 새참을 학교 끝나고서 들고 밭으로 향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아빤 늘 새참에 막걸리를 드셨어요. 그리고선 저녁을 먹을 때도 항상 반주를 하셨고요. 그때마다 전 옆에서 잔소리를 하기도 했죠. 아빠, 이제 술 좀 그만 마셔. 건강 나빠지면 어떻게 하라고 왜 이렇게 술만 많이 마시는 거야? 오늘 낮에도 새참 먹으면서 술 마신 거 아니야? 아유, 괜찮아, 괜찮어. 아빤 이거 안 먹으면 일 못한다니까. 이거 먹고 빨리 자야 피로가 풀리고 내일 또 일찍 일어나서 일하지. 아빠한테 이건 약이야, 약. 그러니까 딸 걱정하지 말어. 그래도 아빠 술 너무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조금만 먹어. 알았어, 우리 딸. 이 아빠 걱정해 주는 건 역시 우리 딸이 최고네. 오늘은 그럼 딱 이거 한 잔만 더 마시고 그만 마실게. 평소에 잔병실에도 많지 않으셨던 아빠였지만 사실 술 때문에 건강이 나빠질까 봐 전 내심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아빠에게 큰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어느 날부턴가 아빠가 몸이 너무 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은 밭일을 하다가 일찍 엄마랑 집에 오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일찍 오신 걸 보고서 놀라 물어봤어요. 어? 엄마, 아빠, 벌써 들어오는 거야? 오늘 일 빨리 끝났어? 아니, 아니, 네 아빠가 오늘 너무 피곤하다고 그러네. 안 그래도 요즘 밥도 통 제대로 안 먹고 말이야. 아빠가 몸이 많이 안 좋은가 봐. 여보, 괜찮어? 아휴, 어제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런가? 요즘 자꾸 피곤하네. 오늘은 그만 일하고 좀 쉬어야 할 것 같다. 나 속이 좀 안 좋아서 저녁은 안 먹고 일찍 자야겠어. 아, 나 신경 쓰지 말고 다들 저녁 먹어. 아빠는 언젠가부터 속도 좋지 않다며 밥을 거르실 때도 있었고 배가 아프다고 하시거나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실 때도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밥을 많이 드시는 것도 아니었어요. 먹는 건 별로 없었는데 살이 자꾸만 빠지자 그제서야 엄마가 결국 병원에 끌고 가다시피 데리고 가셨어요. 그런데 아빠의 건강검진 결과가 정말 충격적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아빠는 바로 간암에 걸리신 거였어요. 평상시 건강이라면 누구보다 자신 있어 하시던 아빠도 그 결과를 받아보시곤 제법 충격을 많이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정말 망연자실하고 힘들어 하셨습니다. 엄마도 마찬가지로 눈물을 많이 흘리셨어요. 지금이야 의학기술이 많이 발달되었지만 그땐 25년 전이니 아무리 초기라고 해도 안심할 수 있었던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정말 천만 다행히도 수술이 잘 끝나고 치료도 잘 받아 예후가 좋았습니다. 아빠도 살고자 하는 의지가 컸고 엄마도 옆에서 정말 살뜰하게 아빠를 챙기셨어요. 그때 엄마가 아니었다면 정말 어쩔 뻔했나 싶은 생각도 들었답니다. 그 후로는 아빤 술은 일절 입에도 안 대시고 항상 건강식을 챙겨 드셨어요. 하루는 엄마가 계속 저녁에 나가길래 같이 쫓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가신 곳은 동네 운동장이더라고요. 바로 매일매일 두 분이서 운동장 몇 바퀴를 돌며 운동을 하셨던 거였어요. 엄마, 요 며칠 매일 저녁에 나간 게 이것 때문이었어? 운동하러 가는 줄은 몰랐네. 이제 네 아빠도 건강 챙겨야지. 매번 건강에 누구보다 자신 있다고 하다가 이젠 우리도 나이가 있으니까 운동하면서 건강도 지켜야 하는 것 같아. 아빠 봐봐. 진짜 열심히 운동하지? 저거 다 니들 덕분이다. 왜? 우리가 운동하라고 해서? 그런 것도 있고 니들 나중에 커서 시집가고 장가갈 때까진 건강해야 될 거 아니냐면서 저렇게 열심히 운동하는 거야. 그래도 이렇게 건강 찾아서 얼마나 다행이니. 그렇게 아빠의 건강이 점점 좋아지면서 저희는 다시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항상 행복한 집안 환경 덕분인지 저희 세 남매는
큰 사건 사고 없이 학창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심한 사춘기도 겪지 않고 다들 무던하게 지나갔고 전 대학을 졸업해 서울로 자리를 잡게 되었죠. 여동생은 수원으로 직장을 다녔고 남동생 또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제가 30살 초반에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구급대원이었던 남자친구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정말 강한 사람이었어요. 남자친구는 정말 늘 책임감 있고 성실한 그런 사람이었기에 연애를 하는 2년의 기간 동안에도 제가 실망한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남자친구와 결혼을 다짐하고서 양가 인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땐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시댁엔 시부모님과 시숙 남편, 신우 이렇게 5식구인데 그날 절 보려고 다 집에 모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들어서자마자 모두의 환영 인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강소연이라고 합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저 제식이 오빠 동생 김인영이에요. 언니 오늘 인사 온다고 해서 왔어요. 반가워요, 언니. 얼른 들어와요. 그래요. 어서 들어와요. 난 우리 제식이 아빠예요. 오늘 제식이가 여자친구 소개해주러 온다고 하길래 다들 이렇게 모였네요. 괜찮죠? 큰애야, 여기 차 한 잔만 내다오. 네, 아버님. 자, 이거 따뜻한 자스민 차인데 차 드세요. 저는 박민정이라고 해요. 아, 이제 내가 동서라고 불러야 하나? 앞으로 제가 형님 될 사람이에요. 우리 잘 지내봐요. 정말 가족 모두가 화기애애하고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는데 따뜻하고 모두가 인상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딱 한 명 시모는 다른 가족들과는 달랐습니다. 절 처음 볼 때부터 반말을 하더라고요. 소연이라고 했나? 부모님이 농사를 좀 크게 하신다면서? 소도 좀 키운다고 하던데. 아, 네. 어릴 적부터 농사 지으셨고 지금도 열심히 살고 계세요. 소도 조금 키우고 계시고요. 아유, 그럼 우리 이제 쌀 걱정은 없겠네. 그 지역 소도 유명하다고 하더니만 소고기도 좀 보내주겠구만. 아이, 당신도 참, 아유, 어떻게 그런 얘길. 소연 양, 미안해요. 소연 양 부모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소연 양을 키워주셨을지 알 것 같네요. 농사를 짓는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실 것 같아요. 네, 아버님. 아이, 근데 말씀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처음 보는 자리에서 말을 편하게 할 수 있겠어요? 차차 우리 편하게 지내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제식이가 장가 가겠다고 하면 무조건 찬성이에요. 더군다나 소연 양을 딱 만나보니 우리 제식이랑 만나줘서 고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당신도 무슨 고맙기 뭐가 고마워. 그 오바하지 말어. 지나봐야 좋은지 겉만 번지를 한 건진 또 두고 봐야 알지. 시모의 말을 들었을 땐 너무나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다른 식구들은 저에게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았어요. 그 후로 저희 집에도 남자친구가 인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남자친구를 보자마자 부모님께선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자네를 딱 보니 내가 마음이 놓이네. 우리 소연이 정말 잘 부탁하네. 네, 아버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될 때까지 우리 소연이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소연이 옆에서 제가 잘 지키겠습니다. 참 말도 잘하는 거 봐라. 아주 마음에 들어. 합격이야, 합격. 내 우리 딸 시집 가는 거 걱정 하나도 안 함세. 그렇게 저희는 양가 축복 아래 행복하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후에도 다정다감하고 책임감이 강했어요. 늘 절 지켜주고 배려해주고 절 보호해주려고 노력했죠. 그리고 시댁이 가까이 살다 보니 종종 시댁 식구들과 식사를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면 시숙, 형님과도 자주 마주쳤는데
그때마다 형님이 참 좋으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형님은 간호사셨고 시부가 정말 형님을 많이 예뻐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항상 형님이 시부의 건강을 챙겼기 때문이었죠. 하루는 시댁에서 같이 밥을 먹기로 한 날이었는데 그때 형님이 정말 살뜰하게 시부를 챙기시더라고요. 외출하고 돌아온 시부가 오자마자 형님은 버선발로 나가 시부를 맞이했습니다. 아버님, 아우, 술 냄새. 또 술 드셨어요? 아버님, 술 드시면 안 된다니까 그러네. 계속 그렇게 술 드시면 건강 나빠져요. 지금 약 드실 시간인데 술을 드시면 어떡해요. 알았다, 알았어. 아, 내가 니들 온다고 해서 딱 한 잔만 먹고 온 거야. 아버님, 이번 주 금요일에 저희 병원 오는 날이신 건 아시죠? 이번에 늦지 말고 꼭 오셔야 돼요. 오셔서 검사도 다 받으셔야 되고요. 그래, 알았다니까. 아주 그냥 우리 마누라보다 네가 더 무섭다 무서워. 얘 둘째야, 네 형님 좀 알려봐라. 아주 이 시애비를 잡는다 잡어. 에이, 동서는 제 편인걸요? 아버님 아프신 것보다 건강하신 게 최고죠. 제 말 들어야 안 아프시고 건강하시죠. 안 그래, 동서? 맞아요, 아버님. 형님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아이쿠, 이제 며느리가 하나가 아니고 둘이다, 이거냐? 아유, 알았다, 알았어. 내가 어떻게 이기냐? 말 잘 들어야지. 그렇게 웃으면서 대화하는 시부와 형님을 보면서 참 정겨운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을 저렇게 잘 챙기는 사람도 있구나. 존경스럽기도 했어요. 형님은 정말 말 그대로 흔히 말하는 맏며느리감이었어요. 제사나 명절에도 음식을 척척 만들고 서툰 저에게도 너무나 많은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 형님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시모였습니다. 시모는 그렇게 형님이 잘해도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엄청 잔소리만 늘어놓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문제는 시숙인데 그것도 모두 형님 탓으로 돌릴 때가 많았습니다. 시숙은 그때 당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업 핑계로 맨날 술만 마시고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도 않는 듯 했습니다. 시숙는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 애들도 시숙한테 아예 잘 가지도 않더라고요. 그걸 보더니 시모는 또 형님 탓을 했어요. 예, 넌 도대체 애들한테 뭐라고 하길래 애들이 지 아빠를 피하니?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하며 뭐해? 이래서 애 엄마가 제대로 돼야 한다는 거야. 저거 봐라, 저것 봐. 애들이 무슨 말을 듣고 자랐길래 원. 어머님, 애 아빠가 애들이랑 뭐 한번 놀아줘야 애들이 아빠를 찾죠. 허구한 날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고 아침엔 자느라 바쁘고 쉬는 날은 쉬는 날이라고 자기들이랑 놀아준 적도 없는데 당연히 어색하니까 피하죠. 제가 아빠 일하느라 바쁘고 힘들다고 하면 뭐예요? 이젠 딱 보이는데요. 뭐? 너 지금 시애미한테 말대꾸 하는 거냐? 아무리 그래도 예전에 나 땐 남편이 밖에서 하루 종일 일해도 애들이 저렇게 피하지 않았어. 그때보다 훨씬 사는 게 좋아졌는데 왜 애들은 저 모양이야? 다 네가 이렇게 만든 거지. 뭐 다른 이유가 있겠어? 아, 당신이야말로 헛소리 하지 마. 왜 큰애한테 그래? 당신이 장남아 호건을 챙겨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건 생각도 안 해? 손주들이 왜 아빠를 피하겠어? 아빠로서 뭐 하는 게 있어야지. 저렇게 감싸고 도니 다 큰애가 정신을 차릴 리가 있나? 그렇게 시모가 뭐라고 할 때마다 늘 시부는 형님 편을 들어주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모는 끝까지 형님 탓만 하고 비난할 때가 많았어요. 시모는 항상 장남만 챙겼습니다. 결혼하지 얼마 안 된 제 눈에도 시모가 진짜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장난만 바라보더라고요. 한 번은 형님이 소갈비찜을 해온 적이 있었어요. 다 같이 먹으려고 식탁에 앉았는데 시모 행동을 보고 다들 기가 차서 말을 하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시모는 그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 소갈비찜을 시수갑에 떡하니 놓고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 이거 먹어봐. 소갈비찜이 아주 야들야들하니 맛있다. 요즘 바쁘니? 애가 아주 살이 쏙 빠졌네, 쏙 빠졌어. 고기 듬뿍 먹어. 얘 어머마, 옆에서 이거 뼈 좀 발라줘라. 어머님, 남편이 애도 아니고 알아서 잘 발라 먹어요. 그리고 그 그릇 거기 앞에만 두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손에는 안 닿잖아요. 안 닿기 뭐가 안 닿아. 다들 팔 길잖아. 다 큰 어른이 돼서 알아서 먹으면 되지. 아유, 해주기 싫으면 됐다. 내가 하면 되지. 아들, 이거 얼른 먹어. 밥보단 고기를 많이 먹어야 힘을 내지. 다 같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오로지 시숙만 챙기는 시모를 보면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다른 식구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시모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그렇게 제가 결혼한 지 3년 정도 지났을 때 시댁이 한번 뒤집어 엎어졌습니다. 그건 바로 시숙과 형님이 이혼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서 바로 형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선 형님이 하는 말을 듣고 진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동서, 남편 바람 났어, 바람. 진짜 하다 이젠 바람까지 피고 정말 다른 거 몰라도 바람은 못 참아. 그래서 나 그냥 헤어지려고. 형님, 아니, 아주버님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대요? 그럼 아주버님은 아무런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잘못했다고도 안 하세요? 했지. 아주 자기가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난리가 아니었는데 그럴 거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몰라.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나 도저히 바람은 용서 못해. 동서, 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동서한테 미안해. 그동안 나한테 동서가 얼마나 든든한 존재였는지 몰라. 동서가 있어서 행복했고 좋았어. 그래도 내가 있어야 동서가 편할 텐데 내가 이제 없으면 정말 동서한테 미안해. 그렇게 착한 형님은 끝까지 제 걱정을 하더라고요. 정말 제가 다 속상하고 화가 날 정도였어요. 어떻게 저렇게 좋은 사람에게 그런 상처를 주다니 너무 열이 받았습니다. 형님이 그렇게 저희 집에서 떠나신다는 건 아쉬웠지만 그렇다고 붙잡을 수도 없었어요. 결국엔 시숙과 형님은 이혼을 하게 되었고 조카 2명은 형님이 양육권을 가지고 가는 것으로 결정이 나게 되었습니다. 시숙의 이혼이 결정되고 마지막으로 형님은 시부를 찾아와 인사를 하기도 했어요. 저 역시 형님을 보기 위해 시댁으로 향했었죠. 그때 시부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는지 몰라요. 아가, 정말 꼭 이렇게 가야겠니? 내 아들이 정말 잘못한 건 알겠지만 내가 너를 어떻게 보냈니?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 마음이 그렇게 넓지 못한 것 같네요. 아버님 꼭 건강하시고 술도 좀 줄이시고요. 건강검진도 꼭 주기적으로 받으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 그래, 며느라. 내 걱정하지 말고 잘 살거라. 내가 정말 미안하다. 시부는 정말 형님을 눈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저 역시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그런데 시모는 그때 뭐라고 하신 줄 아시나요? 시숙 잘못으로 헤어지는 걸 뻔히 알면서도 뻔뻔하게 그때도 시숙 편을 들더라고요. 참나, 바람 한번 폈다고 칼같이 이혼하네. 요즘 길거리에 나가면 여자가 아주 넘쳐난다, 넘쳐나. 우리 아들이 뭐 더 좋은 여자 만나면 되지. 집에서 마누라가 잘했으면 바깥으로 눈 돌 일이 뭐가 있겠어? 뭐? 이 옆에 내가 할 말 못한 말이 따로 있지.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어디서 감히 그런 소리를 해? 여자는 많아도 우리 큰며느리만한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그렇게 아들만 싸고 오냐오냐 키우더니만 우리 귀한 며느리도 잃게 만들고 말이야. 당신은 어떻게 남의 편을 그렇게 들어? 아들 편을 들어도 모자랄 판국에. 아주 그냥 아들이 남보다 더 못해.
그렇게 시부모님은 그날부터 정말 심하게 부부싸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끝까지 그렇게 시모는 자기 아들밖에 모르는지 그걸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나니 이해가 안 되는 걸 넘어서서 기가 차더라고요. 이런 시모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은 또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신우였어요. 남편의 여동생이었던 신우는 정말 사람이 정이 많고 착한 좋은 사람이었어요. 가끔씩 신우는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술 한 잔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어릴 적 얘기를 들을 때면 제가 다 마음이 아플 정도로 차별을 정말 많이 받았더라고요. 한 번은 대학에 갔을 때 에피소드를 얘기해 준 적도 있었어요. 언니, 우리 엄마 진짜 큰오빠밖에 모르는 거 알죠? 저 대학 갈 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잔 가르쳐봐야 출가 외인이라고 대학 보낼 필요도 없다면서 공장 가서 돈 벌라고 했어요. 어떻게 엄마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빠가 엄마랑 엄청 싸워서 대학은 갔지만 저 진짜 지금도 그때 일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요? 와, 안 그래도 어머님 아주버니만 좀 너무 감싸는 것 같다 싶긴 했는데 아가씨도 힘들었겠어요. 남들은 막내딸이라고 엄청 사랑받고 컸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아니에요. 우리 엄만 큰오빠만 있으면 되는 사람이라고요. 작은 오빠나 저나 엄마한테 필요 없는 자식이에요. 쓴 웃음으로 그 얘기를 하는 신우를 보면서 참 안쓰럽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신우가 시집을 간다며 심애부를 소개해줬을 땐 마음이 많이 놓이더라고요. 심애부는 정말 착하고 신우이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신우한테 들어보니 시댁도 참 좋은 분들이라고 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도 그렇게 신우이를 챙겨주는데 끝까지 시모는 자식들을 챙기지 않더라고요. 신우가 시집을 갈 때 딱 그 차별이 확연하게 드러났어요. 사실 시숙이 결혼할 땐 시댁에서 1억을 지원해줬다고 했거든요. 저희가 결혼할 땐 5천만 원 지원을 받아서 그래도 그 정도는 신우에게 해줄 거라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시모가 신우에게 얼마를 지원해줬는지 아시나요? 딱 500만 원을 보냈던 거였습니다. 그것도 제가 시댁에 잠깐 일이 있어서 들렸다가 시부모님이 다투시는 걸 듣고 알게 되었어요. 시댁에 제가 딱 들어서니 시부모님이 엄청 말다툼을 하고 계시더군요. 아니, 출가 외인이야, 출가 외인. 500이면 남들 해주는 대로 해주는 건데. 아, 왜 당신이 뭐라고 그래?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남도 아니고 우리 딸이야, 딸. 딸 시집 가는데 겨우 500? 아, 됐어. 당신하고 말이 안 통하니까 내가 알아서 3천 보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 뭐? 3천? 당신 그 돈이 그냥 돈이야? 우리 노후자금이야, 노후자금. 아이, 그걸 왜 딸 결혼하는데 써? 절대 안 돼. 절대. 당신 해도 해도 정말 너무한다. 큰아들한텐 1억이라는 돈을 떡하니 내놓을 수 있고 딸은 안 되는 거야, 뭐야? 당신 이러다가 나중에 벌 받아. 그날 그 싸움을 지켜보면서 진짜 저도 할 말을 잃게 되더라고요. 다행히 시부가 신우에게 3천만 원 결혼 자금을 챙겨줬고 무사히 결혼까지 할 수 있었지만 그날 이후로 전 시모에 대한 마음이 많이 바뀌었어요. 솔직히 그래도 그전엔 남편의 어머니로서 대우도 해드리고 챙겨드리기도 했는데 정말 사람으로선 많은 실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후로 전 아들, 딸을 낳고서 결혼 생활을 이어갔어요. 시모를 제외하곤 사실 큰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은 별탈 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시모와 생기는 트러블이 있긴 했어요. 한 번은 부모님을 모시고 근교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시댁이야 집과 가깝기도 하다 보니 한 달에 몇 번씩 찾아뵙기도 하고 명절에도 빠짐없이 가기도 했지만 친정은 집에서 멀다 보니 오래 있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 갈 때마다 하룻밤 자고 오기도 했었는데 그땐 부모님을 모시고 대게를 먹으러 다녀오며 여행을 갔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시모가 알았는지
주말에 저희가 가자마자 대뜸 따져 물으시더군요. 예, 넌 왜 우리 데리고 여행을 안 가니? 너 지금 차별하는 거냐? 네 부모만 부모야? 네? 차별이요? 어머님, 저희 집은 1년에 가봤자 5번도 안 가요. 시댁은 한 달에 5번은 기본으로 오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럼 저희 집이 차별받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이 여장 결혼하면 시댁 사람이지. 너 출가 외인 몰라? 시댁 먼저 챙겨야 되는 걸 왜 친정을 챙기냐 이 말이야. 어머님, 그렇게 따지면 시누이도 출가 외인인데 왜 시댁일 있을 때면 신우 불러서 일 시키세요? 어머니 말씀대로 출가 외인이니까 앞으로 시누이는 오지 말라고 할게요. 내일 어머님 제사 음식 하신다고 시누이더러 오라고 하셨죠? 내일 그럼 오지 말라고 할까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너 혼자 하면 힘드니까 걔를 부른 거잖아. 넌 내가 꼭 생각해줘도 뭐라 그러더라. 시모는 정말 고집불통해 자기 주장만 내세웠습니다. 말로 안 되면 이상한 트집을 잡고 사람을 괴롭히더라고요. 이런 게 시집살이인가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시모의 시숙사랑은 아주 끔찍했어요. 시댁에서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을 때면 시숙이 정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밥을 먹는 아주 진기한 장면을 볼 때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생선 요리를 하셨는데 시모가 그 생선을 일일이 다 발라서 시숙 밥 위에 얹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숙이 또 하는 얘기가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아유, 엄마, 이거 가시 있잖아. 아이, 나 가시 있는 거 못 먹는 거 알면서. 어머, 그러니? 알았어. 미안하다. 이거 먹지 말고 이거 먹어. 이건 깨끗하게 내가 다 발라놨다. 봐봐. 자, 아들. 해봐. 아. 시숙 나이가 40대 중반이 넘었는데 애처럼 그러고 있는 걸 보고 있자니 정말 못 봐주겠더라고요. 저도 너무 놀랐지만 심해부와 남편도 정말 그 모습을 보기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다 신우가 크게 폭발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명절이었는데 신우랑 심해부가 시숙보다 먼저 시댁에 도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모가 신우랑 심해부가 왔는데도 본체 만지 별로 반가워하지도 않고 알아서 밥도 대충 차려주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명절 음식하고 그러느라 피곤하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바로 시숙이 오자마자 갑자기 주방이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아깐 안 보이던 반찬들이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 불고기며 잡채며 각종 전이며 따뜻하게 다 데워서 시숙 앞에 딱 차려주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어느 누가 기가 안 막히겠어요. 특히나 아까 방금 전에 도착해 식은 생선에 밥 먹었던 신우는 상을 얻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너무 서운해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엄마, 진짜 너무한다. 어떻게 우리 올 땐 김치 쪼가리 몇 개 하고 생선 그거만 내놓고선 오빠 오니까 지금 이게 뭐야? 도대체 반찬이 이게 몇 개야? 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이야, 너야 시댁에서 많이 먹고 왔을 거 아니야. 왜 여기 와가지고 밥을 달래? 엄마 정말 왜 그래? 엄마가 이렇게 하면 내가 시댁에서 인정을 받겠어? 제발 좀 왜 그러는 거야 대체? 나 진짜 우리 남편한테 창피해서 못 살겠어. 아니 그런 말을 하지. 난 너 시댁에서 왔으니까 당연히 잘 먹었을 거라고 생각했지. 네 오빠는 여지껏 쫄쫄 굶다가 왔으니까 챙겨주는 거고. 시모의 기가 막힌 얘기에 다들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모는 정말 독불장군이었어요. 오로지 자기 말만 맞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명절이라 형님이 조카들을 시댁에 보냈는데 시모는 자기 자식들뿐만 아니라 손주들까지도 차별을 했어요. 시수가 아이들에겐 용돈을 5만 원씩 쥐어주고 우리 애들한텐 10,000원씩 쥐어주더라고요. 솔직히 이것도 참 웃긴 얘기긴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랍니다. 신우 애들한텐 얼마를 준지 아시나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그냥 1,000원짜리 한 장씩 주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서 신우가 열이 받을 수밖에 없었죠. 신우이가 정말 울먹거리면서 울분을 토했습니다. 엄마, 엄마가 왜 우리 애까지 차별해? 어?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돈으로 차별을 할 수 있냐고. 얘, 네 애는 아직 어리잖아. 큰 애도 아니고 벌써부터 돈 맛을 하면 안 되니까 저렇게 챙겨주는 거야. 엄마, 시댁에서도 우리 5만 원씩 받아. 근데 뭐 1,000원? 1,000원씩을 준다고? 아, 그러니까 넌 출가회인이라는 거야. 넌 시댁 사람인데 왜 친정 와서 밥 달라 돈 달라 그러는 거냐고. 이거라도 주는 걸 감사하게 여겨. 시숙은 결국 이날 일찍 집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심해부의 표정도 너무 안 좋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차별을 할 수가 있는지 주변에서 다들 이건 아니라며 한 소리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모는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그런 시모는 역시나 본인 일에는 아주 뻔뻔했습니다. 저희가 어버이날이나 명절 생신 땐 용돈을 챙겨드렸는데요. 한 번은 어버이날 때 용돈을 30만 원을 챙겨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모가 대뜸 저에게 말을 하더군요. 너희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30만 원만 주고 땡이니? 좀 더 올려줘. 네? 어머님, 저희 남편이 버는 돈도 있고 저도 애 키우다가 이번에 복직했는데 좀 힘들어요. 돈 나갈 때도 너무 많고요. 이것도 저희가 최대한 신경 써드린 거 아시잖아요. 아니, 시애미가 더 달라고 하면 더 줄 것이지. 어디서 말대꾸야? 가서 돈이나 더 뽑아와. 니들이 아껴서 쓰면 될걸? 뭐가 문제야? 엄마, 그렇게 돈이 필요하면 형한테 달라고 해. 왜 형한테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우리한테 난리야? 형은 얼마 줬는데? 우리보다 형이 더 잘 번다면서 잘 버는 형한테 받으라고. 여기서 왜 네 형을 걸고 넘어져? 걔는 사업하는 애라 돈을 가지고 있어 하는 애고 너흰 직장인이니까 뭐 돈 가지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니? 아휴, 엄마, 제발 그 식구들 앞에서 나 창피하게 좀 만들지 마. 제발. 그렇게 아끼는 형한테 달라고 해. 형한테 다 퍼다 줘놓고선 왜 우리한테 바라는 거야? 그만 좀 닥달해. 그렇게 정말 아나무인인 고집불통 시모의 아슬아슬한 관계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솔직히 시모만 생각하면 시댁은 별로 가고 싶지 않았지만 늘상 마음에 걸리는 건 시부였습니다. 시부께선 정말 좋으신 분이었거든요. 이젠 70이 넘으셨고 건강도 약해지셔서 되도록 시부께는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나 남편이나 신우, 심해부 모두 시부 생각을 하면서 꾹꾹 참고 있었어요. 그러다 하나의 사건으로 완전히 시댁이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아마 그날의 일이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계기가 된 것 같네요. 그날은 시댁 식구들이 다 같이 김장을 하는 날이었어요. 시부께서 김장을 하고 수육에 막걸리 한 잔 드시는 걸 정말 좋아했는데 오로지 시부를 위해 다 같이 모여 김장을 하기로 했었답니다. 그런데 막 시댁에 도착을 해서 들어가니까 시모가 손에 깁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제까진 별말이 없었는데 갑자기 깁스를 하고 있길래 다들 놀라 물어봤어요. 엄마, 손 다쳤어? 갑자기 웬 깁스야? 오늘은 니네들이 좀 김장을 해야 될 것 같다. 어제 저녁에 넘어져서 손이 좀 아프더니만 병원 갔다 왔더니 무리하지 말라고 하더라. 난 못하니까 니들끼리 해라. 아유, 몸도 안 좋아서 난 방에서 좀 쉴란다. 나중에 다 하면 부르고. 뜬금없이 갑자기 손이 다쳤다면서 못한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저와 남편, 시부, 신우, 심해부 이렇게만 김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절인 배추를 사서 김장을 했기 때문에 양념만 잘 버무리면 되는 거였어요. 50포기였지만 다 같이 김장을 하니 금세 끝나더라고요. 그때 저희 큰애가 7살이었는데 그 꼬매기도 옆에서 도와준다며 꼬물꼬물거리기도 하고
버무린 작은 김치를 할아버지 입에 넣어주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정말 화기애애하게 김장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시숙은 아예 코빼기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뭐 항상 김장하거나 제사하거나 명절 때도 늘 음식이고 뭐고 다 끝난 상태에서 딱 먹으러 오는 사람이라 저희는 별 신경도 쓰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맛있게 수육을 먹기 위해 신선한 수육용 고기도 잔뜩 사와서 끓이고 있었어요. 그렇게 수육까지 다 준비를 하고서 한 상을 차렸습니다. 싹 다 정리하고서 막걸리에 수육 한 점 먹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그런 기분으로 안방에서 자고 있던 시모를 깨우러 갔습니다. 그렇게 시모를 깨우고서 밖으로 나오는데 딱 먹으려고 하던 찰나에 갑자기 시모가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대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네? 아니, 어머님, 저희 매해 김장하면 수육해서 먹었잖아요. 수육도 다 되고 해서 막걸리 한 잔도 하고 애들하고 같이 먹으려고요. 얼른 앉으세요. 뭐? 이런 못된 것들 같으니라고? 지금 우리 장남이 안 왔잖아. 근데 지금 벌써 먹는다는 거야? 장남이 와야 먹지. 어머님, 아주버님만 입이에요? 지금까지 고생한 건 저인데 뭐 언제까지 기다리라고요? 저희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이제 김장 끝내서 먹으려고 했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이, 엄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형 지금까지 코빼기도 안 비치다가 우리 다 끝나면 와서 홀라당 먹고 치우지도 않고 가는 거. 그 꼴을 오늘도 보라고? 됐어, 그냥 먹어. 우리 못 기다려. 그렇게 다들 화를 내면서 먹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아들이 딱 수육 하나를 집어서 먹으려고 하던 순간 시모는 그 젓가락을 딱 쳐버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너, 너 누가 먹으랬어? 음식은 어른이 먼저 숟가락 들어야 먹는 거야. 어디서 버리장머리 없이. 네 큰아빠가 안 왔는데 어디서 음식을 먹어? 엄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애한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뭐? 아, 내가 뭐 잘못했니? 형 오면 다 같이 먹으라고 하는 게 무슨 잘못이야? 어머님, 해대도 진짜 너무하시네요. 그렇다고 조그만 애가 그거 하나 먹는 걸 젓가락으로 치세요? 저 도저히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네요. 옛말에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전 그다음 수육을 다 통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김치통들을 밖으로 다 빼내기 시작했어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제가 그렇게 행동을 하자 다른 식구들도 약속이나 한 듯 일어나 김치고 수육이고 다 옮겼습니다. 그러니 시모가 딱 눈치를 채고서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너 지금 뭐 하니? 아, 왜 그걸 다 가지고 가고 있어? 당장 그만두지 못해? 엄마, 이거 절인 배추랑 양념 재료 나랑 언니가 다 사고 다 만든 거야. 우리가 김장도 다 한 거고 수육고긴 새언니가 이 추운 날씨에 혼자 나가서 가족들 사 먹이겠다고 사와서 삶은 거라고. 알아? 언니 말이 맞아.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고 했어. 우리가 다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갖고 갈 거야. 그 잘난 오빠랑 먹고 싶으면 엄마가 직접 김장하고 사드셔. 신우의 말에 시모는 심하게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나올 거라곤 생각도 못한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시모의 말에도 아무도 동요하지 않고 냉정하게 김씨들을 다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시모가 또 급하게 말리더군요. 그랬더니 이번엔 저희 아들이 나섰어요. 아, 예, 그렇다고 그걸 다 가져가면 어떻게 하니? 할머니, 할머니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학교에서도 청소할 땐 다 같이 청소해요. 근데 할머니는 오늘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큰아빠도 맨날 먹기만 하고요. 할머니 미워요. 할머니 앞으로 이제 안 볼 거예요. 아니, 너까지 왜 그러니? 할머니가 뭐 어쨌다고. 시모의 표정은 그제서야 점점 울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심해부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장모님, 진짜 저 장모님한테 실망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애한테까지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진짜 실망입니다. 아유, 자네까지 왜 그러는가? 그렇게 모든 가족들은 다 시모에게서 뒤돌아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총 10통의 김치통을 다 제 차와 시누이 차에 싣고서 저희는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전 시부에게 말을 했어요. 아버님, 저희하고 저희 집으로 가세요. 그래, 알았다. 내가 아주 이 여편네 때문에 진짜 하루도 속이 조용할 날이 없어. 그 잘난 장남하고 둘이서 김장을 하든 수육을 하든 짜장면을 시켜 먹든 둘이 알아서 해라. 아주 지긋지긋해가지고 못 살겠네 정말. 내가 진짜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냐. 아휴, 당신은 또 어디가? 아니 조금만 기다리면 큰애 온다고 했다니까. 아 조금만 기다려봐. 기다려요? 됐고요. 저는 더 이상 여기 안 올 겁니다. 어머님 그렇게 좋아하시는 큰아들이랑 잘 드세요. 그렇게 저희는 모든 걸 다 가지고서 저희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서 다 같이 모여 수육의 막걸리를 마시며 마음을 달랬어요. 역시나 이야기 소재는 시모였습니다. 시부는 진심으로 미안해 하셨어요. 미안하다 다들. 오늘 같이 다 고생했는데 정말 미안하다. 아까 우리 손주 많이 놀랐지? 이 할비가 미안하다. 할아버지, 저 할머니 미워요. 앞으로 할머니 보러 안 갈 거예요. 그래, 그래. 안 와도 돼. 할머니 보러 안 와도 된다. 내가 자식들한테도 미안하고 며느리 사이 볼 면목도 없구나. 장인어른, 저도 장모님 볼 자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형님만 빼고 다른 자식들을 그렇게 차별하실 수가 있는지. 아무리 화목하게 지내려고 노력해봤지만 도저히 좀 못하겠네요. 앞으로 아버님만 따로 뵙고 싶습니다. 그래, 앞으로 니들이 원하는 대로 나만 따로 보고 싶으면 그렇게 하게나. 나도 너희들한테 뭐라고 할 자격이 안 되는 것 같다. 아버님이 왜 그 자격이 안 되세요? 아버님은 옆에서 그래도 중립 지키려고 많이 노력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더 이상 어머님을 맞춰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그날은 어떻게 보면 가족회의가 되어버렸습니다. 시모가 바뀌기 전까진 앞으로 절대로 안 보기로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나요? 생일도 시부 생일만 챙기고 명절에도 시부가 저희 집으로 오셔서 명절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행도 시부만 데리고서 강원도에 여기저기 다니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모는 그 고집을 꺾지 않고 연락도 없더라고요. 그러다 저번 달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저희는 시모가 저희에게 사과하려고 전화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기가 차게도 그게 아니었더군요. 바로 시숙의 사업이 망해간다는 소식을 전해주려고 전화를 한 것이었어요. 예, 너 돈 좀 빌려줄 수 있니? 아유, 큰애 사업이 다 망해간다더라. 돈 5천만 원만 빌려줘. 형제들끼리 이럴 때 서로 도와가지고 사람을 살려야지. 애가 너무 힘들어한다. 가족이 이렇게 화합을 해야지. 차별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가족 화합을 찾으세요. 힘들 때 가족이 도와준다고요? 언제 우리가 가족인 적은 있었어요? 어머님 가족은 유일하게 장남 아니셨나요? 아,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 아들 망하면 두고 보자 이 못된 것들. 그렇게 전 냉정하게 거절을 했고 시모는 화를 내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결국 나중에 시숙의 사업은 망했어요. 그 뒤로 시숙은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아주 지금 폐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맨날 시모한테 밥 차려달라, 안주 만들어달라 부려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시모 나이도 이제 70대 중반이 됐는데 아주 노후의 인생이 제대로 꼬여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모가 정말 제대로 정신 차릴 때까지 앞으로도 안 보고 살 생각이고요. 그렇게 지금까지 아직도 냉전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과 신우가 시모에 대한 원망이 무엇보다 커서 아마 짧은 시간 내로 끝날 것 같진 않네요.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 지금 열심히 직장에 다니고 있고 저희 아이들도 잘 커가고 있어요. 부모님도 농사를 잘 지으시고 동생들도 다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시숙, 시모, 딱 이 두 사람 빼곤 다들 각자의 삶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네요.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죠. 시모가 뿌린 씨앗은 차별의 씨앗이었습니다. 그 차별을 받았던 자식들이 시모를 외면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보다 내가 아닌 누군가가 특별히 더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이 더 큰 상처가 되는 법이니까요. 살면서 내가 겪기 싫은 일은 남도 또한 겪기 싫다는 걸 항상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지사지라는 말 여러분들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